안녕하세요. 먹는 걸 좋아하는 40살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봐도 참 맛있게 먹고 또 그걸 즐기는 아주 평범한 주부예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절 데리고 맛있고 고급지도 않은 식당을 많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셨고, 그런 걸 보고 자라서였는지 대학 가서 알바하며 용돈 벌고 살 적에도 또래 친구들이랑 유행한다는 맛집이나 브런치 카페를 다니며 사진 찍고 먹어보는 걸 특히 좋아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대단한 자수성가는 아니지만 나름 젊을 적부터 열심히 일하고 돈을 굴리셔서 재산이 제법 많은 분들이셨고, 대학을 가서 제가 스스로 과외를 하며 용돈 벌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 되시기니 예쁘다고 용돈을 여유있게 챙겨주신 덕에 저는 금전적인 부족함을 딱히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써 궁상을 떨며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저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어릴 적에 이 친구가 백혈병을 앓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엄마가 하루는 저를 붙잡고 옷을 입히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동생이 아주 먼 곳을 갈지도 모르니 혼자 떠나는 애 외롭지 않게 우리가 인사를 잘해주자고 하셨죠. 지금은 저도 자식을 낳고 사는 여자인지라 그 말이 얼마나 사무치고 슬프고 애절한지 이해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 여동생이 혼자 어디 놀이공원이라도 놀러가는 줄 알고 얼마나 희생을 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 따라가 보니 여동생은 병실에 누워있고 그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까지 모두가 숨죽인 채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절 바라보더라고요. 모두의 눈에 담겨져 있던 좌절과 슬픔, 그런 감정들이 어렸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뭔가 대충 여동생이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날 저는 시샘했던 게 미안해서 여동생 옆에 내내 붙어 있었어요. 정말 온 가족이 그 조그만 애가 병실 침대에 누워 링게를 여기저기 꽂고 있는 끔찍한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아주 천만다행히게도 그날 수술이 있었던 여동생은 수술이 잘 끝나기도 했고, 또 차차 상태가 잘 호전되어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전 아직도 제 옆에서 깔깔거리며 환하게 건강하게 웃는 여동생을 보면 그때 생각이나 아찔하답니다. 이 아이가 또 언젠가 제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말이죠. 떠나보낼 뻔한 딸이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제 여동생을 참 각별하게 챙기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언니가 저이다 보니 제 손에 꼭 나이에 안 맞는 큰 돈을 쥐어주시며 오다 가다 여동생이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라며 하셨고, 대충 여동생이 병으로부터 완쾌가 된 것이란 걸 눈치챈 저도 더 이상의 시샘 없이 오로지 여동생을 위해서 그 돈을 썼답니다. 둘이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도 일부러 여동생 반 앞에서 기다렸다가 손잡고 데려왔고, 가는 길에 분식집이라도 있으면 꼭 여동생한테 몇 번을 물어봤네요. 저거 먹고 싶냐?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전 여동생과 돈독하게 자라왔습니다. 교우관계가 좋았어서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동생이 가장 애틋하고 특별하고 또 가까운 둘도 없는 제 친구예요. 저와는 달리 어릴 때 병원도 자주 다니고 또 연약해서 활발하지 못했던 여동생은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였는지 더욱 여동생 옆에서 베스트 프렌드처럼 있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이 아이가 친구 없는 것에 대해 미련 갖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옆에서 늘 웃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었죠. 언니로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했어요. 이모가 아내분의 자식이라며 만나보라 해서 대학 졸업하고 일을 하던 중에 소개팅에 나가 만나게 된 사람이었죠. 저는 딱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찾아보다가 덜컥 항공사 승무원이 돼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던 중이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을 하면서 지방 근무를 3년 정도 했다가 막 다시 서울로 돌아왔던 때였죠. 뭔가 저는 하늘 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늘 피곤에 쩔어 있었고, 그래서 평범하게 두 다리로 걸어다니며 데이트를 하는 것을 갈망하던 중이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젊은 나이에 회사 때문에 원치 않는 지방에 가 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며 여기저기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안달이 난 중이었죠. 각자가 뭔가 데이트를 한다는 것에 로망이 있고 열망이 있던 젊었던 때라 자연스레 급속도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데이트도 시간 날 때마다 미친 듯이 해대며 연애를 했죠.
비행하고 외국에 가 있어도 남편이랑 어느 맛집을 가서 데이트할지 그걸 검색하고 있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며 거의 서울 전역의 맛집을 다 통돌아며 다녔던 것 같고, 그러다가 진짜 맛있어서 혼자만 먹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포장을 해서 집에 가 여동생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동생이 좋아라면 또 그 잠깐 틈을 내서 여동생을 데리고 찾아가기도 하는 등 연애와 함께 저는 정말 바쁘게도 살았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남편과 여동생을 가장 먼저 소개해줬어요. 제 가족으로 말이죠. 늘 입에 여동생이 맛있는 걸 좋아한다고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맛집을 함께 돌아다녔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보니 남편도 여동생을 궁금해했고 그렇게 셋이 만나 함께 맛집도 제법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기도 했는데 늘 남편이 먼저 여동생을 불러주고 챙겨주니 전 더없이 고마웠죠. 그러다가 여동생도 남자친구가 생겼고 이 아이는 첫 남자친구였는데도 어찌나 뜨겁던지 저희 커플보다 결국 결혼을 먼저 했어요. 여동생 커플이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까지 다 지켜보며 저희도 서서히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둘 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도 더블 데이트를 하면서 자주 만나서인지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고 난 후에도 저희는 서로의 집에서 자주 모여 놀거나 밖에서 예전처럼 맛집을 찾아다니며 함께 휴일을 보내고 돈독히 지냈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는 와중에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사표를 쓰게 되었어요. 나이를 생각하면 속무원 치고 정말 오래도록 한 일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저만의 전문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후배들의 멘토로 그리고 제 분야에서 인정받는 상사로 보람차게 일을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후배들까지 설 자리가 사라지는 마당에 제가 그냥 제 욕심에 일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2달 내내 이 고민하다가 정말 눈 딱 감고 사표를 냈어요. 어쩌다 덜컥 합격이 되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일을 그만두게 되니 끝마무리가 좋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감이 교차했죠. 그래도 퇴사를 한 저를 축하한다며 어디 맛집에서 공수해온 음식들을 차례를 펼쳐놓고 술잔치를 벌여준 여동생네 부부와 남편이 있어서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을 그만두고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집에 있다 보니 새롭게 맞닥뜨리게 된 것들이 생겨났어요.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나름 시댁 어른들과 1살 어린 시누이한테 인사를 잘 해왔었어요. 남편이 제 동생하고 제 친정 식구들에게 잘해주니 저도 당연히 남편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고 그래서 시댁 어른들께 남편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안부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보내드리거나 시간 날 때 불러서 사드리는 등 나름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걸 시부모님께서도 늘 고마워하셨고요. 그런데 유독 옆에서 시누이만 꼭 딴지를 걸려는 듯 입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평소에 제가 고기며 과일이며 이것저것 시댁에 보내도 시부모님과는 달리 한 번도 제게 고맙다는 인사 표현을 한 적이 없었어요. 입에 꿀을 발랐는지 절대로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뭐 그게 성격인가 보다 싶어서 저도 별말은 안 했지만 사람이란 게 서로 감정 표현도 하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염치 표현도 해야 하는데 늘 옆에서 제가 자기 오빠를 뺏어간 것 마냥 경계를 하고 뼈를 통한 게 저도 참 대하기가 어색했었죠. 그럼에도 가족 간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늘 저는 한결같이 시누이한테 먼저 다가가 말을 붙이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는 쪽이었어요. 필요한 거 없냐고 하면 진짜 귀신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필요해요 하면서 말을 했고 그러면 또 제가 알겠다고 쪼르르 사다가 바치곤 했었죠. 무슨 높은 상사를 대하듯이 제가 쩔쩔거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피곤해 죽겠는데 오빠를 통해서 제 비행 일정을 듣곤 늘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호주 간다고 하면 거기 립밤이 유명하니 사오라고 하고 유럽으로 가면 뭐가 좋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서 사오라고 연락이 귀신같이 오니 전 또 등신같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절 살갑게 가깝게 대해주진 않을까 싶어서요. 아무튼 제가 제 개인 별스타그램에 여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니는 사진들을 많이 올리곤 하거든요. 이유는 딱히 다른 게 없었어요. 팔로우 수도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계정에서 유일하게 맛집 사진들을 올리면서
별스타그램을 활발하게 하는 게 제 여동생 하나뿐이었던지라 둘이서 죽이 잘 맞아 추억 교환식으로 별 생각 없이 하던 SNS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늘 신우이한테는 안 입고 왔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언니 이제 백수인데 요즘은 여동생이랑 또 놀러 안 가요? 라고 물어보길래 전 그냥 별 질문 아니라고 생각하며 조만간 또 나가봐야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심해져서 무섭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왜요? 언니네 자매라면 코로나고 뭐고 인증샷에 환장해서 언제든지 뛰쳐나갈 것 같은데? 라며 하하고 웃더라고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인증샷에 환장했다는 말이 절대로 좋게 들리는 말은 아니니까요. 별 생각 없이 웃고 지나쳐서였는지 신우이의 깐족거림은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하루는 제 계정에서 저와 여동생이 함께 간 카페 사진에다가 누가 익명의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사진도 없고 계정은 비공개인 그 사람이 쓴 댓글은 정말 짜증이 확 누려오게 만들었죠. 돼지들이에요? 왜 이렇게 쏘다녀요? 라고 적었더라고요. 그 당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정부에서는 막 나가라고 돈을 풀기 시작하던 중이었고 저나 여동생이나 오래도록 조심하며 집에 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 유명하다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온 건데 돼지들이라니 왜 이렇게 쏘다니다니 평소에 제 계정을 잘 봐왔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순간 신우이부터 생각났지만 증거가 없으니 괜한 오해부터 하기 싫어서 별거 아닌 듯 무시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번에도 제가 남편과 둘이서 배달을 시켜 먹은 것이나 남편 쉬는 주말에 어디 경기도로 나들이를 갔다가 올려놓은 사진마다 익명의 계정은 지속적으로 기분 나쁠 만한 댓글을 달았어요. 얼굴이 호빵이다 못해 터지겠어요. 라는 제 외모에 대한 비하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남편 지갑 털어먹는 지갑충 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로 인신공격까지 했죠. 정말 열이 받는 와중에 여동생도 서서히 댓글의 존재를 알게 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의 귀에도 들어가 남편이 저보다 더 열이 받았어요. 누구냐고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 신고를 하자며 막 난리를 피우던 그때 타이밍도 절묘하지. 신우이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남편이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대며 전화를 받자 신우이는 세원이랑 싸웠나봐 하며 또 얄밉게 대답을 했고 남편은 바로 반박을 했죠. 아니 어떤 개새끼가 와이프와 인스타에 인신공격 해놨길래 당장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려고 라고 말해줘.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신우이의 하지마 하는 목소리. 요즘 그런 거 하면 집으로 찾아와 복수도 하고 뭐 그런다던데 댓글로 잘 설명해봐 하면서 자꾸만 신고하는 짓을 뻘짓이라 말하며 오빠가 신고하러 가는 걸 막으려는 신우이 태도에서 저와 여동생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범인이 바로 저희 신우이라는 것을요. 딱히 알아보고 파헤쳐보려 하지 않아도 신우이는 알아서 한 번 더 확신을 주었어요. 그날 전화 후 단 한 번도 그 익명의 계정은 제게 악플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너 곧 신고할 테니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해준 듯 신우이는 저희 남편으로부터 얼떨결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꼴이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나 여동생이나 신우이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인데 가족한테 그간 돼지, 호빵, 지갑충 뭐 이런 말들을 했다고 생각하니 자다가도 화가 나서 입을 발차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남편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혼자 여동생과 꿍해서 고민 상담을 했던 것이 전부였죠. 신우이 생각하면 얄미웠지만 조용히 넘기고 싶은 일이었기에 남편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 제 여동생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부부와 여동생 부부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모셔서는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동생과 제부 생일이 딱 4일 차이여서 모인 김에 같이 생일 축하를 해주기로 했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아직도 애처럼 보이시는지 호텔엔 부른 건 저였는데 본인들이 계산해 주셨어요. 마음껏 먹고 2차로 젊은 애들끼리 술도 마시고 오라며 카드까지 쥐어주셨죠. 그래서 다같이 호텔에서 식사 자리를 갖고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고 덕담 자리를 가지다가 시간이 좀 늦어서는 부모님 먼저 집으로 보내드리고 저희 넷이서만 같은 호텔 내에 있던 바로 향했습니다. 딱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번화가 이런 데는 못 가겠어서 평일이고 한산했던 호텔 안에서 계속 놀아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렇게 생일을 축하해주면서 와인도 몇 잔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 것 같았죠. 바 내의 조명도 너무 예쁘고 음악 소리도 좋고 하니까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냥 여느 사람들이 서로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기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이 저는 술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아 음료 한 잔을 주문했고 여동생은 자기 별스타그램에 저희 넷이서 찍은 사진을 올렸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추억을 남기고 밤 11시 조금만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이 주말이어서 남편이나 저나 크게 부지런 떨 필요가 없었어요. 편하게 씻고 잘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잠들려고 둘 다 침대에 누웠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다짜고짜 "야, 넌 도대체 뭐가 문제니?"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과 눈이 동그래진 채로 눈빛 교환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수화기를 뺏어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도 꺼내기 전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넌 시누이 한 번 안 챙겨주더니 네 동생은 챙기러 매번 내 아들 데리고 다니니?" 라고 말이죠. 제가 남편의 돈을 아낄 줄도 모르고 그 돈 다 바쳐서 제 여동생한테 다 준다는 겁니다. 그간 저희 친정부모님이 준 용돈으로도 제가 남편을 먹이고 입힌 게 얼마고 그날만 해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식사부터 술까지 싹 다 사주셨는데 무엇보다 제가 그간 비행을 하면서 또 백수가 되면서도 시누이 챙겨준다고 사주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봐 준 게 몇 번인데 저한테 한 번을 안 챙긴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말씀이 무지무지 섭섭하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있던 남편은 본인이 화가 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전화한 걸 아들이 받으니 당황한 내색을 비치셨고 시어머니는 얼떨결에 시누이가 옆에서 울고 보고 난리 났다며 이게 다 며느리인 제 책임이라고 제가 별스타그램을 해서 그랬대요. 참나, 이젠 하다하다 제 동생 별스타그램까지 확인을 해서 오늘 저희가 논 것들까지 직접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생각할수록 저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때 남편은 눈치 하나는 기가 막혀서는 절 보고 나갈 채비를 하래요. 시댁이 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가서 자초지종 얘가 하는 말을 듣고 달래보기라도 하자는 겁니다. 네, 남편은 하나뿐인 여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또 그게 아닌 줄 알면서 일단 달래는 보자고 절 데려나가려 한 겁니다. 결국 저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남편을 따라 나섰고 그 한밤중에 시댁에 갔어요. 가서 보니 시누이는 울기는 개뿔 눈이 멀쩡한데 앞에서 시어머니는 자꾸만 얘가 미친듯이 울었다면서 왜 며느리 때문에 내가 딸 우는 꼴을 봐야 하냐며 그간 제가 이것저것 사주고 챙겨드리고 며느리 노릇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듯이 저보고 죄인이니까 사과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잘못한 게 일도 없는데 제가 울린 거니 사과를 하시래요. 옆에서 시누이는 멀뚱멀뚱 서 있다가 시어머니가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니 절 보며 알게 모르게 얕은 미소를 보이며 절 노려보기 시작했고요. 시아버지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부엌 한켠에 앉아만 있으며 모르쇠로 일관 중이시고 완전 속이 뒤집어지렸는데 시누이 표정을 보니 안 와. 나도 남의 집 귀하디 귀한 자식인데 이 꼴 당하고 있는 게 열이 무지하게 받더라고요. 이 밤중에 어처구니없이 시댁에 와 있는 것도 열이 받아 죽겠구만. 시모며 시누이며 저보고 사과만 하라고 노려보고 있으니 이래서 피 안 섞인 시댁은 남이라고 하는구나 싶더군요. 아무리 잘해줘봤자 남은 남이라 이겁니다. 그러다 기어코 시누이가 미운 말을 하더군요. 자기한테 사과 못하겠으면 자기 오빠한테라도 언니 입으로 쳐들어가는 음식값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돈으로 지금 다 갚아내라면서 자기 말이 무조건 맞으니 자신은 오빠에게 있어 영웅이라도 된다는 듯이 떠들어대는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또 그 말이 다 맞네 맞아 하면서 시누이를 치켜 세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닥쳐! 하고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이내 시어머니를 옆으로 밀쳐내며 시누이 멱살을 잡고는
베란다 밖으로 나갔어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며 내가 언제 널 그렇게 멸시하고 안 챙겼냐며 금방이라도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겠다는 듯 신우이를 꼭 붙잡고 창가 앞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망치려 노력은 하던데 제가 승무원 생활하면서 남은 게 승객분들 캐리어 올리고 내리고 하며 싸운 팔뚝임밖에 없던지라 신우이 뺨을 살살 쳐가면서 너 시어머니랑 내 사이 이간질한 거야? 우리 남편하고 내 사이도 갈라놓게? 하면서 창문으로 자꾸만 밀어내며 멱살을 쥐고 흔들었죠. 그러자 신우이는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서 저의 정신 나간 눈빛이 퍽 소름 끼쳤는지 말을 못하다가 오빠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말이죠. 우는 신우이 옆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돌았다며 욕을 퍼부으며 말리려 하고 이거 까딱에 당한 저 혼자 미친년이 되어버릴 것 같은데 저도 이대로 혼자만 나쁜 년이 될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형이 말했습니다. 너네 여동생 얼마 전까지 내 인스타그램 들어와서 악플 쓰던 그 악플러야. 라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참고 모른 척하려 했는데 라고 말을 흐리니 신우이는 자기가 아니라면서 울면서도 거짓말을 치며 우기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나갈 채비를 하니 갑자기 언니! 하면서 제 앞에 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안아주더군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방금 전까지 저한테 멱살 잡히면서도 잘못 없다는 듯 울고 있는 년이 순식간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매달리는 이 상황. 이게 다 정말 1분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제 얘기를 듣다가 저한테 매달리고 있는 자기 여동생을 보자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은 머리가 지끈거리는지 자기 머리를 지그시 누리며 눈을 감더라고요. 그 바람에 앞에서 난리가 난 채 절 2년 전을 하고 계시던 시어머니도 순식간에 입을 틀어 막았고요.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내가 너 안 그랬을 줄 알았다 하면서 체면 차리는 짓거리는 하고 있고 아유 진짜 완전히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요? 남편한테 우리 관계 좀 생각해봐야겠다고 내가 그간 시댁에 퍼부은 돈이 얼마고 우리 부모님 돈으로 당신 사먹인 게 얼마인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한 며느리 취급을 하는 시댁을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며 이 한마디를 하고는 시댁에서 나와 걸어서 집으로 가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나오는 순간까지도 자기 부모랑 동생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우리 이혼하면 나 호접할 줄 알아? 하면서 윽박을 질러버리곤 절 따라 나왔어요. 한참이나 밖에서 실랑이를 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이게 다 자기 잘못이라며 다시는 시댁 식구들이랑 이런 일 안 얽히도록 연락도 못하게 하겠다고 싹싹 빌었고 그래봤자 사랑 싸움이지만 남편의 완고한 태도에 저도 알겠다며 못 이기는 척 남편 손에 이끌려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네요. 진짜로 지금까지도 남편 덕분에 저는 시댁으로부터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당하고 있고요. 여동생과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사진은 신우이 의식해서 전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찍어 올리는 중이고 신우이는 절 차단도 안 했는데 어디서 유령처럼 보는지 어쩌다 좋아요를 금 눌렀다가 지운 적도 몇 번 있었답니다. 아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돈 많은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며 정성이며 다 받고 잘 사셨을 텐데 졸지에 며느리가 해줄 뜨뜻한 밥 한 끼 못 드시게 생긴 시부모님. 하지만 아쉽진 않아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며느리는 남이란 걸 이번에 제대로 배웠으니까요. 이젠 저 낳아준 제 부모님이나 잘 챙겨드리며 제 핏줄로만 생각하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